자, 14쪽의 삼각함수 설명 부분을 좀 보면 뭐 일반각과 호도법 요거 다 아는 얘기고, 자, 이 공식들 안 까먹었나 좀 점검해 보시고, L은 R 세타, 그 다음에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 여기서 병준아 L이 뭐지? L 호의 길이죠? 호의 길이. 그래서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 하면 되는데, 그때 이 세타는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낸 세타여야 한다. 그리고 S는 부채꼴의 넓이지. 그치? 그래서 그거는 2분의 1 R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L로 구한다. 어서오세요. 뒤에 그 2단원 프린트 챙겨.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정의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 그랬죠. 일단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를 맨 처음 배울 때 삼각함수를 이렇게 정의했단 말이야. 중학교 때 했던 그 뭐 빗변분의 높이 이런 거 말고, 자, 이렇게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하나 그려가지고 그 원의 중심에서부터 0,0에서부터 자, 이렇게 세타의 동경을 하나 그었을 때 그 동경이 이 원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x, y라고 하면 이 그림에서 이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정의가 되는 거였죠. 그쵸? 자, 이 그림에서 형진아 사인 세타는 뭐라고 정의했니? 여기다가 우리 요렇게 맞아, R분의 Y였지. 그러니까 요렇게 수선을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면 우리가 알던 사인의 개념이 여기서 보이죠?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금 R이지, 그치? 원의 반지름 R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 요게 Y가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는 R분의 Y 요렇게 정의가 되는 거였고, 재우야 코사인 세타는 뭐라고 정의했죠? R분의 그지? 사인 세타가 R분의 Y면 코사인 세타 R분의 X지.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병준아 뭐겠어? X분의 Y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치? 그럼 요 정의를 딱 이해하면, 그러면 왜 사분면마다 삼각함수의 부호가 바뀌는지, 왜 올사탕코가 성립하는지 그런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정의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삼각함수의 정의로 정확하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요 원이 반지름이 R 값이 아니라 반지름이 1이다. 반지름이 1인 단위원이 된다. 그렇게 되면 단위원에서는 그냥 Y 좌표 자체가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죠? X 좌표 자체가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그래서 R 값이 1일 때는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두 가지 관계식. 뭐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은 1이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이거 뭐 너무 많이 쓰는 공식이니까 다 기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그래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 이거는 뭐 까먹을 수가 없이, 그지? 문제 풀 때 계속 삼각함수는 그래프 그려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다 기억하고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보면 여기 4번에 삼각함수의 성질 그래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식들이 결국 우리가 다 하나로 뭉뚱그려가지고 뭐라고 부르니? 이런 거를 삼각함수의 각변환 이렇게 부르죠? 그죠? 각변환. 그래서 각변환 몇 개의 성질들을 이용해가지고 다 설명이 가능한데, 우선 1번 같은 경우에는 주기에 관련된 얘기지, 주기. 그래서 주기에 관련된 얘기다.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 이런 거는 2n 파이, 그러니까 2파이씩 여러 번 제외시켜도 되죠. 그죠? 2파이를 더하거나 2파이를 빼도 함수가 그대로고, 탄젠트도 지금 여기 2n 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탄젠트는 여기서 2를 빼도 괜찮죠. 요렇게 써도 되지, 그치? n 파이 플러스 x, 탄젠트 n 파이 플러스 x가 탄젠트 x다 해도 되죠. 탄젠트는 주기가 파이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음각 공식, 그래서 마이너스가 안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처리되느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유일하게 코사인만, 자, 괄호 안에 들어간 마이너스를 그냥 씹어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왜 형진아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씹어 먹을까? 뭐라고? 우리 그 코사인의 그래프로 한번 생각해 볼까? 그치, 코사인만 유일하게 Y축 대칭이죠? 그쵸?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코사인 x나 코사인 마이너스 x나 그 함수값이 똑같은 거지. 그죠? 병준아, 코사인만 y축 대칭이야. y축 대칭 함수를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우함수라고 하지. 얘만 우함수지. 얘만 우함수. 나머지 사인이랑 탄젠트는 무슨 함수게? 기함수지, 기함수. 그치? 그래서 사인과 탄젠트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x만큼 간 거랑 마이너스 x만큼 간 게 서로 이렇게 부호가 반대로 나온다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뱉어낸다.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을 다 합쳐가지고 저는 이렇게 설명했었죠. 자, 변환의 기준이 되는 각이 파이 또는 뭐 2파이 요런 게 변환의 기준이 되는 각이면 재우야 함수의 종류를 바꾼다 안 바꾼다? 안 바꾼다. 그러면은 함수의 종류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변환을 시키는데, 각 변환을 시키는데 그 기준 되는 각이 2분의 파이라던가 2분의 3파이 같은 2분의 홀수 파이 요런 데를 기준으로 변환을 시키게 되면 함수의 종류가 바뀐다 그랬죠. 자, 여기서 함수의 종류가 바뀐다라고 하는 건 형진아 사인은 누구로?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누구로? 사인으로. 탄젠트는 누구로? 탄젠트 분의 1로 바뀐다. 이렇게. 그지? 이렇게 정리했었고, 그래서 함수의 종류가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에다가는 무조건 x를 쓰라 그랬죠. 그죠? 여기가 플러스든 여기가 마이너스든 일단 여기다가는 x로 쓰라 그랬지. 그치? 여기다는 x를 쓰라 그랬고, 그리고 앞에 붙는 부호는 원래 있던 함수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가 뭐지, 재우야? 여기 마이너스 왜 붙었을까? 그죠? 이 각이 몇 사분면에 있는데 2사분면에 있는데 2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지. 그치? 그러면 병준아, 여기는 왜 마이너스가 붙었지? 뭘 보고 정하는 거지? 여기 마이너스 붙일지 안 붙일지? 2분의 파이 플러스 x라는 각이 몇 사분면인데? 2사분면인데 거기서 원래 함수인 코사인의 부호가 뭐였으니까? 마이너스였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는 거죠. 그쵸? 그 기준으로 앞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결정해주면 그러면 각 변환이 끝난다. x를 무조건 예각으로. 맞아요. 부호를 판단할 때는 항상 x를 예각이라고 가정하고 판단하면 돼요. 어떤 조건이 있어도 마찬가지. 그치? 예각이라고 생각하고 부호를 붙이면 결과적으로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이런 거는 치환해서 풀고 마지막에 그래프를 통해서 마무리하고 이런 단계를 거치면 되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우리 그리고 수특에서 열심히 했잖아. 그리고 공식만 안 까먹고 잘 외우고 있다면 비슷비슷한 문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자, 그리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나오면 같이 좀 생각나는 공식이 하나 있죠. 형준아, 뭐 생각나?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만약에 뭐 세 변의 길이가 뭐 6, 7, 8이다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는 방법 뭐 있지? 헤론의 공식 하나 있죠. 헤론의 공식. 그치?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단원 문제를 풀다가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진 상태에서 넓이를 구해야 될 때 그럴 때 주로 씁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소문자 S를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요렇게 했을 때, 자, 그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루트 S 괄호 S 빼기 A 괄호 S 빼기 B 괄호 S 빼기 C 요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게 헤론의 공식이었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잘 기억해 놓으시면 우리가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는 공식이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6쪽으로 가서 반지름의 길이가 2고 중심각이 3분의 파인 부채꼴의 넓이는 재우가 해볼까?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뭔데? 그쵸? 그럼 2분의 1에 r제곱이니까 4, 그 다음에 세타가 3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답은 몇 번?
4번. 그치. 뭐 공식만 쓰면 바로 풀리는 문제고요. 내려가서 반지름의 길이가 4분의 3, 4루트 3이고 중심각이 세타인 부채꼴의 넓이를 S1. 그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3세타인 부채꼴의 넓이를 S2라고 하자. 그럼 일단 S1, S2 각각 써보면 되겠네. 자, 형진이가 해볼게. S1은 뭐라고 써야 돼, 형진아? 2분의 1 곱하기 4루트 3 제곱해야지. 4루트 3 제곱하면 얼만데? 48이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48 곱하기 세타. 그럼 결국 24세타네, 그치? 요게 S1이고요. S2는요? 그치. 그러면은 요거는 2분의 3 R제곱 세타 이렇게 될 텐데 문제에서 이제 S1과 S2 사이에 요런 관계가 있다 그랬어. 그대로 써보면 24세타는 2분의 3 R제곱 세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세타 날려버릴까요? 이렇게 날려버리면 남는 거는 3분의 2를 곱할 거니까 16이 R제곱이네요. 그쵸? 그럼 R 값은 16이 R제곱 아닌가? 3분의 2 4 곱해야 돼. 4를 빼먹었구나. 그래. 여기에 4가 있는 거죠, 여기에 4가. 그치? 여기에 4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24가 6 R제곱인가? 그치? 그러면 R제곱이 4죠? R제곱이 4니까 R값은 2가 되겠죠? 2번. 자, 그 다음에 올라가서 3번 문제 볼게요. 3번. 3번 한번 풀어볼까? 3번이랑 4번 한번 풀어볼게요. 3, 4번은 문제를 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답 한번 찾아봐. 자, 한번 해볼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이제 읽어보면 OAQ의 넓이와 OAP의 넓이의 차라 그러는데 그 결국은 생각해보면은 요거죠. 요렇게 생긴 요 부채꼴이 결국 요게 결국 OAQ와 OAP의 넓이의 차잖아. 그치? 빼면 여기만 남으니까 그냥 요 빨간 부채꼴의 넓이가 3분의 2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빨간 부채꼴은 중심각이 얼마냐면 4세타에서 세타 뺀 거니까 중심각이 3세타거든. 그쵸? 그래서 얘의 넓이를 우리가 그대로 식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꼴 OPQ. 자, 요 놈의 넓이는 2분의 1, 그 다음에 R제곱이 4죠. 4 곱하기 3세타. 요렇게. 그럼 그게 3분의 2파이가 나와야 된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하면은 2니까 3세타가 3분의 1. 그럼 세타가 9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세타 값 나오면 그 다음에 OQB의 넓이는 자, 그럼 얘가 9분의 파이면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게 그 9분의 4파이잖아. 그죠? 그럼 요만큼이 얼마가 돼? 요만큼이 몇 도가 돼요? 정준아 몇 도가 돼 여기? 뭐라고? 18분의 파이. 그러니까 요게 사실 9분의 파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몇 도예요? 20도인 거죠? 20도. 파이가 180도니까, 그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4세타란 얘기는 이만큼이 80도예요 이런 말 같은 거지, 그치? 여기는 10도인 거고 10도, 그죠? 그럼 10도를 호도법으로 하면은 정준이 말이 맞죠? 18분의 파이죠. 18분의 파이. 그러니까 자, 요 놈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8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9분의 파이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는 이제 그림을 그 문제를 좀 잘 읽어봐야 되는데 그림이 지금 요렇게 되어 있고요. 요 그림에서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는 중심각의 크기가 7분의 6파이, 여기가 7분의 6파이다 이렇게 말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OAB의 내부와 OEF의 외부 그러면 이렇게가 되겠지. 요렇게. 그죠? 자, 요만큼이 뭐에 해당된다 그랬냐면 전체 부채꼴 넓이의 3분의 2. 그러면 요게 전체의 3분의 2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OEF와 OCD의 외부 2단원 갖고 와, 윤우야. 2단원. 여기죠, 여기. 요렇게. 자, 요만큼의 넓이는 그냥 딱 알려줬죠? 그죠? 요만큼의 넓이는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3파이라 그랬습니다. 3파이. 그치? 자, 그럼 요러한 상황에서 이제 길이 중에서는 여기 길이가 1인 것만 알고 있어요. 여기 길이가 1인 것만 알고 그때 우리는 OAB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데가 요런 데잖아. 여기 길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여기 길이 얼마인지 궁금하잖아. 그치? 요거 다 구하면 이제 전체 넓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 길이를 A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이제 B라고 잡으면 그러면 저 3분의 파이 부분, 초록색으로 색칠된 부분, 저 부분을 이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형진이가 한번 해볼까? 초록색 색칠된 부분은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일단 요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그치? 2분의 1 a 플러스 1의 제곱 그렇지. 자, 요 부채꼴 그러니까 중간 부채꼴이죠. 중간 부채꼴에서 빼기 2분의 1 a제곱 7분의 6파이 맞아. 요렇게 빼면 그 결과가 지금 3파이가 나옵니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초록색 부분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파이 날리고요. 그 다음에 3도 약분할게요. 3 약분하면 요거 2 되고 요거 2 되고 요거 없어지죠. 그럼 또 그 2는 여기 맨 앞에 있는 요 놈이랑 이렇게 지워질 겁니다. 이렇게 지워질 거고 그러면은 분모에 7만 남아있으니까 양변에 7 곱해주고 전개시키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에서 a제곱을 뺐고요. 이쪽은 7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요렇게 날아가는 거니까 그지? 1 넘어가고 나누면 a는 3 되겠죠? 3 자, 그래서 여기 길이가 3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 그치? 자, 그럼 요 상황에서 이 B만 찾으면 되는데 그죠? 요 B를 재우야 어떻게 찾으면 좀 편할까? 아까랑 똑같이 물론 요렇게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요 안에 요만큼 그러니까 반지름이 4인 부채꼴의 넓이를 빼가지고 그게 전체 3분의 2다 라고 해도 되고요. 반 나눠서? 어떻게 반 나눠서? 자, 이렇게 나눠서? 그럼 계산이 좀 편해지나요? 숫자가 작아지네. 숫자가 좀 작아지긴 하겠지. 근데 요런 생각도 한번 해볼까? 이거 닮음 아닌가? 중심각의 크기가 똑같은 모든 부채꼴은 서로 닮음 아닌가요? 맞죠? 그럼 생각해봐. 자, 지금 여기 빨간 부분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그거의 나머지, 자, 요렇게 그 나머지를 요렇게 파랑으로 요렇게 색칠한다면 이 파랑 부채꼴은 전체 부채꼴 넓이의 얼만큼을 차지해? 이게 3분의 2를 차지하니까 그럼 얘가 뭘 차지해? 3분의 1을 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요 파란 부채꼴하고 전체 있잖아. 그 둘이 중심각이 똑같은 부채꼴이니까 닮음인데 닮음인 두 도형의 넓이비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1대 3이라는 거야. 지금 넓이비가 1대 3. 그럼 넓이비가 1대 3이면 닮음비는 몇 대 몇이겠니? 닮음비는 1대 루트 3 요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끝난 거예요. 닮음비가 1대 루트 3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파란 부채꼴의 반지름 그러니까 OE의 길이하고 그 다음에 전체 부채꼴의 반지름 OA의 길이가 요게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갖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OE의 길이를 알잖아.
5e가 지금 3 더하기 1 해가지고 얘가 4잖아. 그치? 여기를 얼마야? 4루트 3이라고. 4루트 3. 맞죠? 네. 그래서 반지름을 이렇게 닮은 비를 이용하면 좀 쉽게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아까 한 것처럼 식으로 써서 해도 돼요. 근데 좀 길겠지, 식이. 그래서 닮음을 빨리 캐치하면 닮은 비 금방 나오니까 더 빨리 풀 수 있고. 자, 그럼 반지름이 4루트 3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전체 부채꼴 구합시다. 부채꼴 OAB의 넓이를 구하면 얘는 2분의 1에 R제곱이 그러면 48이겠죠? 48 곱하기 그 다음에 7분의 6파이 요렇게. 그러면은 요거는 요렇게 지워지고 24니까 이게 얼마야? 7분의 144파이 이렇게 되죠. 7분의 144파이. 그래서 꾸준히 늦어, 꾸준히. 뒤에 그거 갖고 와. 이 단어 갖고 와. 자, 그래서 P 플러스 Q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요 분자랑 분모랑 더하라는 얘기죠. 더하면 151 이렇게 되겠습니다. 151.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자, 5번 문제로 가면 자, 5번 문제는 2점짜리네. 2점짜리. 그치? 수능에 나오면 2점이겠죠? 요거는 뭐 딱 보자마자 그냥 제곱해서 풀면 되겠지, 그치? 사인 제곱이 9분의 1이잖아. 사인 제곱이 9분의 1인데 거기다 코사인 제곱 더하면 1 돼야 되는 거니까 코사인 제곱은 9분의 8일 거고요. 자, 내려가서 6번 문제 보면 6번은 세타가 2분의 파이에서 파이, 그러니까 2, 4분면에 있어요. 2, 4분면에 있는 세타에 대해서 탄젠트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값은, 자,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풀라 그랬었지? 맞아요. 이런 거 우리 친구 찾기 그랬죠? 친구 찾기. 탄젠트를 하나 알려주고 사인이랑 코사인을 찾으세요. 이렇게 한 종류의 삼각함수를 알려주고 다른 애들을 찾으세요.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그냥 직각삼각형을 그리라 그랬죠. 그래서 부호 신경 쓰지 말고 탄젠트가 2분의 1이 되는 삼각형을 하나 그리면 여기를 세타라고 잡았을 때 여기가 2고 여기가 1 되는 거니까 빗변은 루트 5가 될 거고, 그럼 요 그림에서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 요 그림에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 자, 그런데 문제에서 2, 4분면입니다 했기 때문에 사인은 플러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니까 둘이 더해라. 그럼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 4번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삼각형 그려서 푸시되 부호만 따로 체크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올라가겠습니다. 7번 문제 있잖아. 7번 같은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의 정의를 잘 활용해주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원이 나왔잖아. 반지름이 1인, 그치? 단위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반지름이 1인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주고, 자, 여기서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거랑 만나는 점을 P라고 했는데 P의 X좌표가 2분의 1이야. 그럼 X좌표가 2분의 1이니까 여기에 X좌표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 선 하나 이렇게 딱 그어가지고 이렇게 그어가지고, 자, 요 둘 중에 하나가 지금 점피인데, 그죠? 둘 중에 하나가 점피인데 윤호야 사인이 0보다 작아, 그죠? 그러면은 이 동경이 1, 4분면에 있는 동경은 아닐 거 아니야. 그럼 어디야? 그치? 동경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고 여기가 그러면 P가 되겠지, 그치? 여기가 P.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1인 걸 아는 순간 여기 길이는 지금 1로 고정돼 있는 거니까, 그치? 단위원이니까 1로 고정돼 있으니까 여기 길이는 얘는 얼마일까? 이거 얘 제곱이 4분의 3 아닐까? 2분의 루트 3이죠, 길이가. 그치? 자, 그럼 P점의 좌표는 얘 하나 몇 콤마 몇일까?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자, 요렇게 P점이 찍혔을 때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죠. X좌표분의 Y좌표, 그치? 요거분의 요거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지? 그죠? 답은 1번. 자, 그럼 이제 8번 한번 풀어볼까요? 8번 어렵지 않습니다. 4분면을 제시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호만 잘 캐치하면 돼요. 자, 8번 계산해서 답 한번 찾아봐.
자, 8번 문제에서 만약에 답이 안 나온다면 가능성은 이거 하나죠. 요거 세제곱 붙어 있는 거. 세제곱 붙어 있는 거는 여러분 요 안에 있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할까? 안 중요해요. 양수면 그냥 자기 부호 그대로 양수로 나오는 거고 음수면 음수로 나오는 거야. 만약에 뭐 마이너스 5를 내가 세제곱한 다음에 세제곱근을 씌우면 이게 플러스 5로 바뀔까? 안 바뀌어요. 그냥 마이너스 5예요 이거는. 그치? 그러니까 홀수 제곱 그 다음에 홀수 제곱근이 씌워져 있는 경우에는 안에 있는 녀석이 그대로 나온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호를 바꿔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식을 풀면 자, 좌변에 있는 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요거는 이제 제곱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야겠지. 요거는 판단해 보면 부호가 마이너스죠. 그죠? 사인도 마이너스고 코사인이 플러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쟤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와야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로 나오고 사인 세타 자체가 또 음수니까 이거 플러스 사인 세타로 써야 되겠고 그리고 우변을 쓸 때 요 빨간 부분은 그대로 쓰는 거예요. 무조건. 홀수 제곱이니까. 그쵸? 그래서 그대로 그냥 쓰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또 마이너스 붙여서 써야 되겠지. 요렇게. 자, 그럼 사인 세타 이렇게 없어지고요. 남아있는 것 중에서 요거 마이너스 사인 세타고 저렇게 되면은 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서 민정아 어떻게 하고 싶어? 그것도 가능은 한데 더 쉬운 방법이 있지. 우리가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가 1입니다. 도 많이 쓰지만 얘만큼 또 많이 쓰는 관계식이 뭐가 있니? 탄젠트 x가 뭐랑 같죠? 사인분해야? 코사인분의 사인이랑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이 같은 차수씩 이렇게 하나의 항씩 마주보고 있을 때 이때는 양변을 코사인 세타로 나눠주면 좋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이 그냥 탄젠트 세타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아? 맞죠? 그럼 탄젠트가 마이너스 2인데 나는 사인 찾고 싶지. 또 그려. 탄젠트가 2가 되게 그리면 되잖아. 그치? 1, 2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 맞죠? 그럼 여기가 루트 5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인데 자,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세타는 4, 4분면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부호 마이너스겠지. 그치? 맞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요게 답인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 이렇게. 선생님, 예. 이거 앞에 거 루트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거 있잖아요. 예. 이거를 이제 왜 음수로 바꿔야 돼요? 이 기호는요. 루트하고 요렇게 제곱되어 있는 기호 있잖아. 이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호는 절대값이랑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건 알죠? 아니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요 안에 들어가 있는 a라는 값이 양수면 그대로 꺼내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꺼내야 됩니다. 응. 네가 숫자 집어넣고 생각해봐. 만약에 이렇게 제곱하고 루트 찌워져 있는데 요 안에 마이너스 3 들어가 있다고 해봐.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는 는 뭐가 될까? 3 되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된 거야 부호가? 반대로 바뀌어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부호가 거꾸로 바뀌어 나온다고. 절대값과 100% 동일한 기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응? 절대값 처리하는 것처럼 처리하는 거야. 자, 넘어갑니다. 9번 문제로 가볼게요. 이제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자, 9번은 상수 AB에 대하여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딱 보면 A값, B값 바로 보이는데 우선 그래프가 재우야 이렇게 당겨져 있잖아. 그치? 기본 사인 그래프에서 이렇게 당겨져 있지. 아, 코사인 그래프에서 몇 배 당겨져 있어요? 2배 당겨져 있지. 그럼 A 값은 얼마야? A 값은 2겠지. 그쵸? 자, 그래서 A는 2라는 거 여기 최대값, 최소값 확인하면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재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그때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근데 지금은 뒤집어지지 않았고 문제에서 뒤집어지지 않았으니까 A는 양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이제 주기지. 병준아, 여기 그려져 있는 그래프는 주기가 얼마짜리야?
주기가 6자리 그래프인가요? 아니요, 이 그래프의 주기가 얼마야? 이 그래프의 주기. 이거 그래프를 이렇게나 친절하게 그려줬는데 이걸 보면서 주기를 못 찾으면 이거 속상하다 야. 아니 야 너는 코사인 그래프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지. 이렇게 그리지. 이게 한 주기 아이가 이게? 여기가 한 주기지 여기까지 두 주기지 그지? 여기 주기가 3짜리 그래프야. 근데 그 주기 3은 자 어떤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졌을까? 원래 코사인의 주기인 얼마를? 2파이를 뭘로 나눠서? 그냥 요 식을 봤을 때 뭘로 나누면? B로 나누면 3이 됩니다. 이런 상황이지 그치? 맞죠? 그럼 B랑 3이랑 이렇게 자리 바꿀 수 있죠. 이렇게 자리 바꾸면 B는 3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B는 3분의 2파이. 자,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완성이 됐죠? fx라는 함수는 2 코사인 3분의 2파이 x. 자, 이렇게 써진 함수예요. 그러면 f0 그러면 F0이 이고 이미 다 있는 거구나 그쵸? 자 그러면 A 곱하기 B니까 차 끝났네. A가 2고 B가 3분의 2파이니까 둘이 곱하면은 3분의 4파이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거 그냥 그래프에 나와 있는 걸 그냥 확인해 준 거구나 요거는. 자 다음에 10번으로 갑시다. 10번 자, 10번도 비슷한 문제인데 조금 이제 함정 비슷한 게 있죠. fx가 a sin bx 플러스 1이고 gx는 절대값 코사인 ex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함수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10이고 민정아 이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10이다. 이거는 누구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걸까? a 값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죠. 그죠? 자 fx가 지금 a sin b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민정이가 한번 대답해봐. 요렇게 생긴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10이다 라는 것은 a가 얼마란 얘기일까? 5. 예안아 요놈의 최대 최소값의 차가 10이라는 것은 a가 얼마란 얘기일까? 아까 오라고 했잖아요. 너도 5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럼요. 최대값이요. A가 최대값을 가진 경우가. 아니 이 fx라는 사인 함수 있잖아. 예. 사인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예. 그때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차가 10이래잖아. 10. 예.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 a 값이 얼마인지 알겠냐고요. 뭐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인데? A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 빼면 그럼 너도 똑같네. 5네. 재우는 얼마라고 생각해? 응? 5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 풀마오야 풀마오. 이거 여러분 근데 5라고 그냥 생각하기 되게 쉬워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A가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기 때문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A는 양수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치? 그런 다음에 딱 지금처럼 이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가 10이다 그러면 아 그럼 이렇게 5배 늘렸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 오겠네. 이렇게 확정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어떤 표현을 해주는 것이 맞냐면 그냥 a 플러스 1이 최대값이 아니죠. 절대값 a 플러스 1이 최대값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최소값도 절대값 a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플러스 1 해준 게 최소값인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최대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a가 음수라면. 맞죠? 그래서 이렇게 최대 최소를 설정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a를 5다 라고 단정하지 말고 풀마 5라고 음수일 가능성을 열어두셔야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함수 fx의 주기와 함수 gx의 주기가 같다 그랬는데
자, gx는 지금 완전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녀석의 주기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자, 먼저 코사인 2x 생각해 볼까요? 코사인 2x. 병준아, 코사인 2x는 주기가 얼마지? 주기가 파이지, 그치? 주기가 파이. 코사인 2x는 주기가 파이인데, 근데 코사인 2x가 어떻게 생기냐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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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는데, 근데 여기가 지금 파이인 거잖아, 그치?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절대값을 딱 씌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똑같지만 요게 요렇게 접어져 올라가잖아, 이렇게. 요런 모양이 되잖아, 맞죠? 그러면 주기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나요? 주기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가장 짧은 길이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렇게 써 있었을 때는 주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야 이게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이렇게 뒤집어지는 순간, 이렇게 뒤집어지는 순간 보세요. 자, 여기서 자르면 어떻게 돼?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 어때요? 똑같다고, 그치? 사인 그래프로 보면 조금 더 잘 보여. 사인 그래프는 원래 기본적으로 요렇게 생기잖아, 그치? 여기까지가 2파이잖아, 기본 사인 그래프는. 근데 사인 그래프에다 절대값 씌우면은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뒤집어져가지고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까지가 한 주기가 돼버리지 않아? 맞죠? 그럼 사인의 주기가 절대값 씌우면 파이로 줄어들잖아, 맞죠? 그런 느낌으로 여기서도 지금 원래 절대값 씌우기 전에는 주기가 파이였지만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자, 요 순간에는 주기가 절반으로 줄어서 2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 2분의 파이라는 주기가 fx의 주기와 동일한데, 자, fx의 주기는 얘 하나 뭐라고 쓸 수 있다? 자, 요거의 주기, 얘 주기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뭐 무슨 근거로 잘해? fx 주기랑 v 주기로 쉽지 아니 그니까 이놈의 주기가 2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b가 응. b가 4. 그니까 내가 그럴까봐 지금 먼저 얘의 주기가 뭐냐로 물어보는 거야. 2분의 파이. 얘의 주기가 2분의 파인가요? 주기가 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식을 봤을 때 얘의 주기를 식으로 표현해 보라고. b분의 파이. b분의 뭐? 2분의 파이. 왜 파이야? 네? 아니 이렇게 생긴 애, b분의 2파이. 그러니까 b분의 2파이지. 나는 b분의 2파이라는 대답을 기다린 건데 b분의 2파이라고 한 것도 사실은 틀려요. 여기도 뭐가 필요할까? 이것도 절대값이 필요해, 그치? 그래서 양수라는 대부분의 문제가 양수기 때문에 양수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풀면은 이 부호 때문에 틀릴 수 있다고, 그치? 자, 그럼 절대값 b분의 2파이, 그것이 요놈의 주기인 2분의 파이와 같다는 거거든. 요렇게. 그러면 여기서 b 값을 얘기할 때도 그냥 4요 하면 안 되지. 풀마 4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맞죠? 자, 그래서 A도 풀마 5고 B도 풀마 4입니다. 이렇게 풀마가 다 붙게 들어가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 그때 A 곱하기 B가 제일 작을 때가 얼마냐 그랬으니까 둘이 부호가 반대인 경우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돌고 돌아 답은 맞출 수 있는데 중간 과정까지 정확하게 푸시려면 이 A나 B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풀어주는 것이 정확한 풀이가 되겠죠. 자, 문제 11번. 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11번. 뭔가 그거 같은데. 여기도 다 비슷하지? 자, 한번 풀어볼까요? 이 문제가 처음에 시작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뭘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냐면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의 관계, 이 두 점은요 여기 P라는 점을 기준으로 대칭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쵸? 요 직선도 지금 요 1,0을 기준으로 뭐 선대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탄젠트 그래프도 마찬가지. 요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 그치? 점대칭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러므로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그 둘의 교점이기 때문에 이 점대칭 위치에 있는 거예요. 1을 기준으로.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서 요렇게 수선 내린 거하고 여기서 요렇게 수선 내린 거하고 이 길이가 어떻게 했어?
똑같겠지. 그지? 그러면 이 길이가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요 삼각형 있잖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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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잘라주면 이 파란 삼각형의 넓이가 이 전체 삼각형 넓이의 반 아닐까? 이해되니? OP를 밑변으로 보면 되잖아. 그치? OP를 밑변으로 보면 얘의 높이나 밑에 있는 애의 높이나 같으니까 결국 위에 요거를 뭐 파란색으로 하고 밑에 요걸 빨간색으로 한다면 파랑과 빨강은 넓이가 같은 두 삼각형인 거죠. 그쵸? 그러므로 요 삼각형 하나의 넓이는 요거의 절반인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봐봐. 요 놈의 넓이가 3분의 1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 지금 밑변의 길이가 1인 거잖아요. 그죠? 밑변의 길이가 1인데 요 삼각형의 넓이가 3분의 1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아까 높이 여기가 얼마였다? 요게 3분의 2였습니다 라는 걸 말해주죠. 맞죠? 3분의 2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직선에 기울기가 또 2라는 걸 알아요. 기울기가 2예요. 기울기가 2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 이렇게 하면 요게 2라는 얘기잖아. 그치? 요 길이의 2배가 요거란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요 밑에 요만큼의 길이는 3분의 1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B라는 점의 좌표를 완전히 찾을 수 있다. B의 좌표는 자 1에서 3분의 1 왔으니까 3분의 4, Y좌표는 위로 3분의 2만큼 올라왔으니까 요렇게 3분의 4, 3분의 2 라는 점을 이 탄젠트 그래프가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죠? 좌표 하나 나왔으니까 그대로 탄젠트식에 집어넣으면 3분의 2는 A 탄젠트 3분의 4파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탄젠트는 뭐 주기가 파이니까 파이 하나 빼버려. 그럼 3분의 2는 A 탄젠트 3분의 파이 이렇게 될 거고 이러면 이제 탄젠트 60도니까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루트 3A가 3분의 2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A는 3루트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유리화시키면은 9분의 2루트 3 5번 이렇게 되겠죠. 처음 출발은 요 놈과 요 놈 이 두 점이 서로 P를 기준으로 대칭 위치에 있다. 그 생각을 하는 게 스타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12번부터는 자, 여기는 각변한 얘기인데 12번 뭐 사인 6분의 13파이 플러스 탄젠트 4분의 5파이 뭐 이런 거는 자 민정아 시작하자마자 사인 6분의 13파이에서는 몇 파이를 빼줄까? 2파이 그치 주기 2파이 빼버리면 돼요. 그럼 사인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자 뒤에는 탄젠트에서는 뭘 빼면 돼? 파이를 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렇게 각각 한 주기씩 빼주면 되고요. 그럼 요거는 2분의 1이고 요건 1이 되는 거니까 더하면 2분의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올라가서 13번 가볼게요. 13번 자 13번 요 정도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13번 차근차근 해봐. 차근차근 우선 요거부터 표시해요. AB와 AC가 같다. 그치? 그림에 이렇게 표시 딱 하고 요 AB와 AC가 같다라는 표시를 하는 순간 각시가 세타네요. 그죠? 각시에다 세타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AD와 BD가 같아요. AD와 BD가 같다. 자, 요 표시를 하는 순간 여기 BAD 여기도 뭐가 돼? 여기도 세타가 되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가 세타고 여기도 세타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이 세타지, 이 세타. 이거 옛날에 중학교 때부터 많이 쓰는 거야.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그때 요 외곽이 A 플러스 B잖아. 그쵸? 도형 나누면서 정말 많이 써먹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2세타라는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우리가 지금 궁금한 각이 DAC거든요. DAC 여기인데 요 각을 요 삼각형 입장에서 봐봐. 병준아, 요 삼각형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빨간 각을
세타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 그렇지. 파이 마이너스 3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럼 거기까지만 가면 끝나는 거예요. 자, 파이 마이너스 3세타라고 표현된다. 여기까지만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요 값이 결국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인데 이거 병준아 각변환하면 뭐고? 그냥 사인 3세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치? 근데 문제에서 지금 코사인 3세타 이거 알려줬잖아. 그러면 사인 3세타는 이거 가지고 찾으면 되지, 그치? 뭐 1에서 제곱해서 빼도 되고요. 뭐 삼각형 그려봐도 되고요. 9분의 8 나오겠죠? 제곱한 게 9분의 8 나오겠지?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자, 9분의 8에다 루트 씌우니까 3분의 2 루트 2가 나올 텐데, 부호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요거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지금 우리는 사인 3세타를 찾고 있는데 세타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3세타 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3세타. 2, 4분면이죠. 어차피 사인은 1, 4분면, 2, 4분면 다 플러스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3분의 2 루트 2. 그치?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밑에 14번은 조금 어렵거든요. 14번 한번 풀어봅시다. 14번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해봐.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메인이 되는 식은 요거니까 요 식에서 뭐 당연히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앞에 게 그러니까 이게 0이거나 아니면 이게 0이거나, 그치? 둘 중에 한 가지를 만족하면 되는데, 첫 번째 사인 알파 넘기면 사인 알파가 코사인 베타랑 같다. 그치? 요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 근데 이제 알파와 베타는 요런 관계가 있죠? 알파가 베타보다 8분의 파이만큼 더 크다. 요런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런 관계를 만족을 하면서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똑같아진다. 그죠? 그러면 자, 어차피 우리는 지금 0부터 파이 사이에서 생각할 거잖아. 그럼 0부터 파이까지만 한번 그려봐. 그럼 사인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요. 여기가 파이고, 코사인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잖아. 그치? 이렇게 가잖아. 여기까지가 파인데, 여기서 내가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똑같은 값을 갖도록 하고 싶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여기하고 여기하고가 똑같은 함수값을 갖죠. 그쵸? 그럼 이제 파란 게 사인 함수니까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하고, 빨간색이 코사인 함수니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 요게 성립할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근데 이렇게 잡아줬을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알파가 베타보다 더 커야 되잖아. 근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베타가 더 크잖아. 맞죠? 그러면은 혹시 그러면 알파를 그럼 요따 잡을까? 알파를 요따 잡으면 무슨 문제가 있죠? 어차피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똑같은 함수잖아. 똑같은 함수를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켜 놓은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은 정해져 있지 않을까? 그죠? 이건 무조건 2분의 파이라는 간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역시 또 이거 안 맞잖아. 그치? 그러면 머리를 좀 더 굴려봐. 아, 이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가능성은 뭐가 남아있냐면, 자, 선을 올려야지. 이렇게 위로 올려.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잡는 거예요. 그지? 그래가지고 요 지점을 알파라고 하고 요 지점을 베타라고 하면, 자,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똑같으면서, 그러면서 알파가 좀 더 크죠? 그죠? 그리고 얘네 둘 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 상황이 요게 발생하는 요 두 가지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알파 베타가 발생하는 상황의 그림이 되는 거고, 그럼 이 그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자, 그럼 이런 위치에 알파 베타가 놓인다면 이 알파와 베타는 당연히, 자, 요 지점을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어떤 위치에 있겠다? 대칭의 위치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죠? 요 지점이 얼마나 윤호야? 이거 얼마겠어요? 초록색 선이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는 그러면 뭐야? 4분의 파이야.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똑같아지는 위치 아니야. 그치? 그래서 4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알파와 베타가 같은 거리만큼 대칭을 이루겠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눴을 때 그게 4분의 파입니다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파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요거 여기 맨 위에 있던 식하고 얘하고 연립하면 되겠네. 그치? 얘네들이 연립해서 둘이 더해버려요. 요렇게 둘이 더해버려요. 그러면 이 알파가 8분의 5파인가? 그러면 알파는 16분의 5파이. 자, 요렇게 알파 값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같아요의 상황이었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가서, 자, 두 번째 상황은 뭐냐면, 두 번째는 사인 알파와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가 같아요의 상황이잖아. 그치? 그러면 사인 그래프는 아까랑 똑같이 그려놓고, 사인 그래프는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 그려놓고, 코사인 그래프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뒤집혀야죠. 그쵸? 뒤집혀가지고, 자, 요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가는 모양으로 그리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서 역시 아까랑 마찬가지로 알파가 좀 더 커야 돼요. 사인하고 만나는 지점이 좀 더 커야 돼. 그러면 이때야말로 이제 아까 전에 생각했던 요 상태 아닐까?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알파, 여기에서 베타 요렇게 잡아주면 둘이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면서 또 이 간격이 그 8분의 파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를 기준으로 그럼 이번에 대칭이겠네. 그죠? 여기를 기준으로 대칭이겠네. 그지? 여기가 얼마인가 하면 이거는 4분의 3파이 지점이죠. 4분의 3파이 지점.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2로 나눈 게 4분의 3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2 곱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3파이다. 그럼 또 역시 요거랑 아까 맨 처음에 있던 요 식이랑 연립하면 되겠죠. 그쵸? 요거하고 또 요거하고 연립을 시키면은 이렇게 연립하면은 이 알파가 요게 8분의 12니까 8분의 13파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알파는 16분의 13파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더해라. 그러면 16분의 18파이, 8분의 9파이가 되겠습니다. 그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위치에 있어야 이 식을 만족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 풀 수 있겠죠. 답은 2번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 자,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15번 문제는 자, 이것도 이제 기본 문제죠. fx가 3 sin 2분의 x래요. 3 sin 2분의 x. 그러면 민정아, 3 sin 2분의 x라는 그래프는 최대값이 얼마일까? 3일 수밖에 없죠. 3. 그쵸? 그래서 a는 3인 거고요. 그 다음에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gx는 병준아 최대값이 얼마일까? 이겠죠? 그쵸? 그럼 뭐 끝났네? 답은 5죠. 5번이 되겠고. 자, 내려가서 16번 문제로 가면 fx가 a sin 파이 x 플러스 b. 자, 근데 그 녀석의 최대값이 3이야. 근데 이 문제는 다행히 요 끝에 보면 a가 0보다 커요 이런 조건 다 알아줬네. 그치? 이거 잘 체크하고 푸셔야 돼요. 이 조건이 없었으면 이번에도 a는 풀마 3이다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자, 그럼 fx가 3 sin 파이 x 플러스 b인데, 자, f 6분의 1 얘하나 f 6분의 1이면 3 sin 6분의 파이잖아. 그리고 플러스 b잖아. 이거 뭐라고 쓸 수 있다? A가 3이 아니라 A 플러스 B가 3이에요. 맞네. a 플러스 b가 3이네. b가 지금 그죠? 맞아요. a 플러스 b가 3이죠. 쏘리. 뒤에 플러스 그 평행이동 됐으니까. 그럼 a 플러스 b가 3이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 그대로 a로 가고요. 자, 요렇게 가고, 자, 요 상태에서, 자, 여기서 하나 이 식을 정리하면 뭐가 돼? 요게 얼마니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a 플러스 b 그 값이 얼마다? 1이다. 그쵸? 자, 그래서 요식하고 요식하고 연립하는 거죠. 그냥 빼면 되겠네. 바로 빼버릴까요? 빼면은 2분의 1a가 2니까 a는 4가 되겠고 a가 4면은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쵸? 자, 이런 상태. 자, 그러면은 그러면 요렇게 가지고 이제 fx를 써보면 fx가 4 사인 파이 x 마이너스 1이니까 병준아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 5 답은 3번.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17번하고 18번하고 한번 풀어봅시다. 17번은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시고 18번도 앞에 문제에 비하면 할만합니다. 17, 18번 한번 해보자. 17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7번은 우선 처음 해봤을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면 n자리에 1을 한번 넣어봐 라고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때의 fx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자, 여기는 1 들어가면 그냥 sin 파이 x가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2분의 1 sin 파이 x 그리고 그때 범위가 1 넣었으니까 얼마니? 0부터 1까지 그리고 여기는 1부터 2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요 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sin 파이 x의 그래프니까 요렇게 기본적으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오는 기본적인 sin 파이 x의 그래프에서 주기가 2겠죠. 자, 앞부분은 그대로 이거 쓰는 거고 그대로 이거 살려가지고 요대로 쓰는 거고 1부터 2 구간에서는 2분의 1이라는 분수가 붙었기 때문에 요 놈의 그래프가 요렇게 절반으로 찌그러들겠지, 그지? 그래가지고 여기가 요렇게 되는 요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 그렇다면 이게 n 값이 1일 때가 이렇다면 그냥 이 자체를 그리더라도 그냥 요거 fx를 그리더라도 n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자, x축은 여기가 아닐 거야. 자, 어쨌든 요렇게 생기는 일단 sin 파이 x를 그려요. 그럼 요 지점이 이제 2n-2 지점이고 요 지점이 2n 지점이겠지. 근데 그 상태에서 자, 전반부라고 할게요. 여기 앞에 절반. 앞에 절반은 2의 n-1제곱이라는 값이 곱해졌어. 얘는 기본적으로 1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 부분은 요렇게 높아졌겠지. 요렇게 높아진 효과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후반부는 요렇게 2분의 1의 n제곱이 곱해졌기 때문에 얘가 요렇게 찌그러지는 요런 느낌으로 생기는 그래프. 요게 이제 fx의 그래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요 제일 높은 지점이 얼마일 거냐? 이 제일 높은 지점은 앞에다 2의 n-1제곱을 곱했으니까 요 값이 그대로 2의 n-1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낮은 지점 여기는 자 2분의 1의 n제곱을 곱했으니까 요 지점의 값이 2분의 1의 n제곱이다. 마이너스 요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지? 네,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인 gn이라는 것이 2의 n-1제곱 빼기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써질 거고요. 그럼 거기다가 g1 집어넣으면 g1은 1-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g2는 2-4분의 1 그래서 4분의 7이 되겠지요. 둘이 더하면 4분의 9 3번이 답이다. 그쵸? 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될지를 이제 n에다가 1을 넣은 모양을 보면서 추측을 해 나가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8번으로 가볼게요. 18번. 자, 18번 문제는요. 최대값이 m, 최소값이 스몰 m 그림이 있죠. 자, 요렇게 생긴 요놈의 그래프에서 가나다 조건을 이용해가지고 ABC 찾으면 되는 건데 지금 그림을 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제일 높은 지점인데 문제에서 ABC 모두 양수라고 말해줬으니까 우리는 요 지점의 함수값을 이해하나 얼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요 꼭대기의 함수값 ABC 다 양수야. 이거 바로 안 튀어나오냐? 아, 저 이거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봤어도 바로 튀어나올 만한 상황인데 식이 a sin bx 플러스 c인데 거기서 뭐 어떤 거요? 여기 꼭대기 여기가 얼마냐고.
그렇지. A만큼 뻥튀기 시켜가지고 C만큼 올린 거니까 A 플러스 C지. 자, 당연히 그럼 여기 B 지점의 높이는 뭐예요? 마이너스 A 플러스 C겠지? 자, 그러면 처음에 말한 거가 최대값 라지 M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말한 게 최소값 스몰 M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요 두 개를 가지고 가식에다가 집어넣으면 관계식 하나 나오겠네. 자, 그래서 가식에서 나오는 식이 뭐냐면 A 플러스 C가 5배의 요놈, 그러니까 마이너스 5A 플러스 C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플러스 5C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6A가 4C 그러면 3A가 2C 요런 식 하나 찾아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 찾아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기를 봐야 되는데 병준아 지금 이 사인 함수의 주기는 얼마야? B분의 2파이잖아 그치? 여기 써 있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여기서 요렇게 자른다면 여기가 얼마일까? 요거의 또 절반이니까 그치? B분의 파이가 되겠지? B분의 파이 그러면 요 지점은 얼마예요? 그죠? 이걸 또 2로 나눈 거니까 2B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자 여기는 그럼 얼마일까? 그치 2B분의 3파이 요렇게 되겠지 그치? 자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알파 베타를 뭐라 그랬냐면 A라는 점의 X좌표가 알파니까 요게 지금 알파란 얘기죠 여기 알파 그쵸? 또 베타는 B라는 점의 X좌표니까 요게 베타란 얘기야 요렇게 알파 베타를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파이라 그랬으니까 자 나식에서 얻어지는 거는 요거에서 요거를 빼면은 2B분의 2파이니까 B분의 파이잖아 그게 2파이다 그치? 그럼 B가 얼마일까 병준아? 이렇게 돼야 되니까 B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다 조건 사각형의 넓이가 12파이다 그랬는데 요 사각형 뭐 그냥 사다리꼴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요렇게도 되겠다 요 놈을 갖다가 여기다가 싹 집어넣으면은 뭐 될까 이렇게 돼가지고 직사각형 나오겠네 그지?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 맞죠? 직사각형의 넓이로 가도 되겠다 그럼 요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요 지점이 얼마냐 그럼 요거 C일 거 아니야 그지? 맞죠? 그리고 밑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거는 아까 요거에서 요거 뺀 거니까 요게 뭐였어? 2파이였죠 2파이 그치? 그래서 요 빨간 직사각형의 가로가 2파이 세로가 C인데 그 사각형의 넓이가 12파이입니다 그랬으니까 C값이 6이라고 나오겠네 그치? C값이 6 그럼 C값이 6이면 아까 전에 요 관계식 가에서 찾은 관계식에 의해서 A값은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 B, C 다 나왔고요 그러면 A 더하기 2B 더하기 3C는 4 더하기 1 더하기 18 이렇게 돼서 23이 답이다 그죠? 예. 할만하죠? 이 정도면 선생님 예 17번 이거 17번 어느 지점에서요? 아까 그래프 다 그리고 왜 계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그래프를 그렸다면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요렇게 이게 그냥 사인 파이 x라고 해볼게 여기가 2n-2고 여기가 2n이고 그지?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앞에 자 요거는 어디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앞에 절반한테는 2의 n-1제곱을 곱했단 말이야 그죠? 요런 식으로 앞에 뭔가가 곱해지게 되면은 사인 그래프에 어떤 변화가 생겨? 위아래로 당기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꼭대기가 얼마냐 그러면 꼭대기는 2의 n-1제곱이겠지 앞에 곱한 숫자가 2의 n-1제곱이니까 아니 원래 사인 x가 있을 때 앞에 3 붙으면 어떻게 돼? 올라가요.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면 돼 아니, 그러니까. 위아래로 3배만큼 늘리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앞에 2의 n-1제곱이 붙었잖아. 그럼 위아래로 2의 n-1제곱만큼 땡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로 땡겨지는 거니까 이 제일 높은 지점이 이렇게 되겠지. 원래 여기가 1이었으니까. 그지? 근데 뒷부분은, 그러니까 절반 뒤에 이 후반부 부분은 자 2분의 1의 n제곱을 곱했단 말이야. 얘는 1보다 작은 값이잖아. 그러니까 뒷부분은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면 요게 요렇게 찌그러진다고. 이렇게 원래 그래프를 2n 제곱분의 1배로 이렇게 찌그러뜨린 거라고. 그러면 그때 여기가 얼마냐 그러면 여기는 원래 여기가 마이너스 1지점이었으니까 그거를 2n 제곱분의 1배 한 거니까. 사인 그래프가 기존이 그 n이 1일 때 그 사인 그래프인 거죠? 이거는 그냥 fx를 그린 거야. n이라는 식에 대해서. 어차피 n이라는 식에 대해서 2n-2부터 2n까지의 범위를 갖잖아. 근데 이것도 짝수고 이것도 짝수죠. 그죠? 짝수부터 짝수까지잖아. 사인 파이 x의 그래프는 주기가 2짜리잖아. 주기가 2짜리니까 얘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이 한 주기의 시작과 끝이 무조건 짝수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2n-2부터 2n까지 자른다면 기본적으로 요런 모양이겠지. 근데 그런 모양의 앞부분에다가는 얘를 곱하고 뒷부분에다가는 얘를 곱해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프가 앞부분은 요렇게 높아지는 모양이 되는 거고 뒷부분은 요렇게 납작해지는 모양으로 바뀔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요게 2-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 그럼 g는 얘네들의 합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가 지금 20페이지까지. 자, 그래서 계속 여러분 수학하고 수화는 자기 책에다가 다시 풀어보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한 번만 풀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20페이지까지가 숙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려가가지고 시험지 5회차 있으니까 5회차 푸시고